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두각을 보이는 후보 없이 보수와 진보 표심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무소속 김한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 시인인 김지아 선생이 원주에서 별세했습니다. 민주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선생을 추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하루 1,8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시군별로는 강릉 222명, 속초 104명, 동해 119명, 삼척 75명 등 1,828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 4천여 명입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23명 줄어 1,0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56명 늘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강원 영동과 춘천 MBC, 원주 MBC 등 강원권 MBC 3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강원도지사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 43.6%,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6.9%, 두 후보 간 차이는 3.3%포인트로 오차 범위한 접전이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층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는 비등비등한 반면 40대와 30대, 20대는 이광재 후보, 60대 이상은 김진태 후보가 앞섰습니다. 성별로도 지지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여성, 김진태 후보는 남성들에게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 전문직과 학생은 이광재 후보를,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직과 가정주부 농축산어업은 김진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이광재 후보는 원주권에서, 김진태 후보는 강릉권과 삼척권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춘천권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 간 접전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지지 후보 선택도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0%가 이광재 후보, 국민의힘 지지자의 87%가 김진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정의당 지지자와 무당층은 이광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는 후보의 능력과 경험 29.7%, 정책과 공약 20.4%, 소속 정당 19.2%, 도덕성과 청렴성 15.2%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MBC 강원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이번에는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예비 후보가 8명에 이르면서 1위부터 6위까지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일 정도로 두드러진 후보가 없었습니다. 정당 소속은 안 돼 있지만 보수와 진보 표심이 반영된 결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차기 강원도 교육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13%,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11.5%, 강사명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10.9%,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9.6%입니다.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 8.1%, 최강익 전 한우익 한국국제학교 교장 7.1%, 민성숙 현 강원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장 6.1%, 조백성 전 강원교청회장 5.9%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15%를 넘으며 13%로 1위를 기록한 신경호 후보보다 높게 나와 아직도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비 후보 8명 모두 적합도 5%를 넘었고 상위 6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일 정도로 두드러진 후보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후보의 능력과 경험,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공약이 당선 가능성과 지역과의 연관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춘천권은 신경호 후보가 유일하게 20%를 넘었고 이어 유대균, 강사명 후보가 각각 절반 정도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원주권은 문태호, 강사명, 유대균, 강릉권은 원병관, 신경호, 강사명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척권은 유대균 후보가 14%를 넘었고 이어 강사명, 신경호 후보 순으로 나타나 상위 5명의 후보가 작은 격차로 엎치락 뒤치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령별 1위 후보는 18에서 29세는 진보 진영인 강사명 후보, 3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보수 진영인 신경호 후보, 40대는 진보 진영인 문태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지지층으로 나눴더니 중도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신경호, 유대균, 원병관, 최광익, 민성숙, 조백성 후보는 김진태 지지층이 비교적 높았고 진보 진영인 강사명, 문태호 후보는 이광재 지지층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표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진보 진영인 문태호, 강사명 후보 적합도가 높았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인 신경호, 유대균 후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정의당은 문태호, 원병관 후보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정치색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현 강릉시장인 무소속 김한근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며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장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차기 강릉시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김홍규 35%, 무소속 김한근 27.4%로 7.6%포인트의 격차를 보여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25.6%, 정의당 임명희 후보가 3.7%의 지지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릉시장 후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 18.6%, 소속 정당 16.4%, 도덕성과 청렴성 15.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강릉 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호감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2.7%, 더불어민주당 31.5%로 21.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3.6%로 나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7%, 잘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6.1%로 나와 20.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강원도의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2.4%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6%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영향을 못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9.7%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 영동 등 강원권 MBC 3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된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15개 부처 차관 인사에 강원도에서 1명이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행정안전부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고성 출신의 김성호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김성호 본부장은 강릉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강원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저항시인 김지하 선생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 굵직한 작품으로 한국 민주운동사에 족적을 남겼는데요. 김지하 시인의 삶을 이병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권위주의 군부 정권의 엄혹한 세월에 맞서 날카롭게 말을 벼려냈던 시인 김지하. 그의 굴곡졌던 81해가 원주에서 저물었습니다. 그가 교류했던 정치권 인사들과 인생 후반부를 함께했던 사회운동가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가는 길을 추모했습니다. 그 암울했던 대한민국에 그 민주주의의 꽃을 장엄하게 키운 그 삼각자가 오늘 지금 뭐야? 1969년 등단한 김 시인은 이듬해 사상계에 발표한 담시, 오적을 통해 문단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과 재벌, 장성 등 사회 지도층을 개와 원숭이에 빗대 그들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이 시로 사상계가 정간되고 관련자가 투옥되는 등 필화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으로 도피와 투옥을 반복하던 그는 1974년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감돼 사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국제적인 구명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과 관련된 글을 발표했다가 재수감돼 6년간 옥고를 치르고 1980년 풀려났습니다. 2013년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김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내가 아주 도통을 한 모양인데.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80년대 이후 장모인 박경리 선생, 아내 김영주 전 토지문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원주에서 지낸 김 시인은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운동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깊은 골짜기에 숨어 피지만 천리 밖에까지 그 향기를 전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 여기지지 않죠. 1991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때문에 진보 진영으로부터 변절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었었던 김 시인. 10년이 지나 유감을 표명했고 가족 모두가 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시집 흰 그늘을 끝으로 은둔한 김 시인은 1년여의 암투병 끝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삼척시가 오는 20일까지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와 해조류 건조기, 친환경 어상자, 문어 연승 봉돌 지원과 어선 장비 현대화,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희망 사업자는 해양수산과나 삼척 또는 원덕수협에 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선군이 내년까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정선군은 195억 원을 들여 정선읍 회동리 회동 3교에서 용탄리 월평교까지 1.75km의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토지 보상 등의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건천화 현상을 개선한 친환경 차수공법을 적용한 물길 복원과 생물 서식처 조성 등으로 추진됩니다. 속초시가 미시령 톨게이트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인 미시령로에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도로 조명시설을 설치합니다. 속초시는 해당 구간이 인접 시군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 도로임에도 도로 조명시설이 전혀 없어 야간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갑작스러운 야생동물 출현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가로등 4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미시령 방면 속초시 경계에서 콩꽃마을 교차로까지 도로 양방향으로 44개의 가로등이 설치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에 점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성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은 고성군민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 135가구, 태양열 10가구, 지열 4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총 설치비 약 516만 원 가운데 국비 258만 원, 지방비 103만 원을 지원하면 신청 가구는 약 15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설치를 원할 경우 오는 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오는 12일 다시 문을 엽니다. 강원농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1년 동안 열리지 못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매주 목요일마다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는 매주 목요일 농협 지역본부 앞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역산 농산물의 홍보와 구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선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영농봉사은행을 운영합니다. 일손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손 돕기에 참여할 단체는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됩니다.